난 건축관계 일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이화태현의 어느 낡은 사찰을 해체하게 되었어. 지금은 오는 사람도 없는 절이야. 그래서 절을 허물고 있는데 동료가 날 부르는 거야. 땡땡, 이리 좀 와봐. 내가 가보니 동료 발밑에 검고 긴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 이게 뭔데? 아니, 나도 뭔가 해서 본당 한쪽 밀폐된 방에 놓여 있었는데 말이지. 내가 관리업자한테 좀 전화해 볼게. 나무 상자의 크기는 2m 정도 됐나? 꽤 낡아 보이는 물건 같았는데 분명 나무가 다 썩은 건 아니었을까? 바깥에는 하얀 종이가 붙어 있었고 뭔가 써져 있었어. 굉장히 옛날 문자라는 건 알겠는데 범자 같은 것처럼도 보였고 종이도 이미 너덜거려서 뭐라고 쓴 건지도 전혀 모르겠었어. 겨우 읽을 수 있던 게 다이쇼 땡땡년 7월 땡땡의 주술로 료멘 수쿠나를 땡땡에 봉인한다? 같은 게 쓰여 있었어. 나무 상자에는 못이 박혀 있어서 열 생각도 못했고 업자한테도 내일 예전 주지였던 분한테 물어볼게요 라고만 들어서 그날은 나무 상자를 가까운 컨테이너에다 두기로 했어. 그리고 다음날 해체 작업 현장에 가기 전에 업자한테서 연락이 와서는 그 나무 상자 말이에요. 예전 주지 스님이 절대로 열지 말라고 엄청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이 처리한다고 하니까 잘 좀 부탁할게요. 나는 만약을 위해 현장 도착 전에 현장 감독한테 그 나무 상자 얘기를 전하려고 전화하는데 저 어제 그 나무 상자 말인데요. 아, 그거요. 그쪽에서 고용한 중국인 유학생 알바 2놈 있잖아요. 그놈들이 마음대로 열어버렸다니까요. 여하간 빨리 좀 와줘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현장으로 서둘러 갔어. 컨테이너 주변에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알바 중국인 둘이 멍하니 컨테이너 앞에 앉아있는 거지. 이놈이 어젯밤에 자기 친구하고 같이 장난삼아 열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물인데 잠깐만 봐주실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양손을 권투선수처럼 쥔 인간의 미이라 같은 게 들어있었어. 근데 이상했던 건 대가리가 2개였어. 샴쌍둥이? 같은 기형아 있잖아. 아마도 그런 기형아인지 일부러 만든 건 아닌지 생각했는데 말이야. 이거 보고 충격받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2놈 아무 말도 안 해요. 중국 애들들은 내가 아무리 말을 시켜봐도 멍한 상태로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 일본어도 곧잘 하는 애들인데. 아, 깜빡했는데 그 미이라는 머리가 양측에 2개가 붙어 있었고 팔이 2개씩 좌우로 4개, 다리는 사람처럼 2개, 그런 이상한 형태였어. 나도 인터넷이나 투채널 같은 데서 여러 가지 기형아 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처음엔 깜짝 놀라긴 했지만 기형아거나 누가 만든 거겠지 라고만 생각했지. 그리고 그 중국 애들 둘을 일단 차로 병원에 보내기로 해서 경찰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어쩌나 의논하는데 80이 훌쩍 넘은 옛 주지 스님이 아들이 운전하는 차로 온 거야. 그러더니 입을 열자마자 열었구나. 열었어. 이 바보 녀석들. 끝났어. 열었으면 끝인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 우리들은 주지의 너무나 심각한 태도에 그저 멍하니 있었는데 주지가 이번에는 아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 이와테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표준말로 해보면 이 녀석! 료멘 스쿠나님을 그때 교토에 땡땡사로 꼭 모셔가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보내지 않았던 거냐? 이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이게 정말 80이 넘은 할아버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함소리였어. 이걸 연 사람은 누구야? 병원에 갔다고?
그 사람들은 이미 틀렸다고 보지만 자네들은 일단 내가 앵마개를 해주겠네. 우리도 솔직히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뭔 불경 같은 걸 들었는데 경전 같은 거로 등짝이나 어깨를 굉장히 세게 두들겨 맞았어. 시간도 엄청 걸려서 30분은 넘겼을까? 주지 스님은 나무 상자를 차에 실은 후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어. 가엾게도 자네들은 오래 살진 못할 걸세. 그 후 중국 애들 중 하나가 의사도 의심쩍어 할 심근경색으로 병실 안에서 사망. 다른 하나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됐고 철거 작업자들 3명은 원인모를 고열로 알아놓고 나도 바닥에 못을 밟아서 5바늘을 꿰맸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역시 인간의 기형아로 차별받고 원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 절 지역이 예전에 어느 불악의 집성촌이 있었던 게 관계가 있나? 관계 없을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나는 오래 살고 싶어. 아이디를 바꿨어. 450이야.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불이 나가서 놀랐어. 나도 오컬트 게시판을 자주 들여다봤으니까 이런 일에는 구미가 당겨서 진상을 알기 위해 주지 스님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취해봤지만 완전히 무시만 당했어. 하지만 같이 왔던 아들 말이야. 50 넘은 부동산 업자인데 그 연락처를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은 비교적 밝고 뭐 좀 부릴 줄 아는 사람으로 어쩌면 뭐라도 물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오늘 밤 시간은 좀 늦어도 한잔하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어. 뭔가 알게 되면 내일이라도 다시 올릴게. 미안해. 만나기 바로 전에 뭔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말이야. 그래도 전화라면 괜찮다면서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 시간상으로는 30분 정도로 꽤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청 말하길 좋아하는 아저씨였어. 요점을 추측으로 간추려서 말해볼게. 미안해요. 아버지께 심하게 주의를 받아서요. 사실은 전화도 위험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저야말로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결국 그건 뭐였던 겁니까? 그건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가는 다이쇼 시대에 서커스 같은 데서 전시됐던 기형아였어요. 그럼 당시에 붙어있는 상태로 살았던 건가요? 샴쌍둥이처럼요. 맞아요. 태어나고 몇 년은 이와테에 있는 어느 불악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사는 게 궁핍했던 부모가 팔아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커스 같은 곳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어째서 그런 미이라 같은 상태로? 정확히 말하면 등신불입니다만. 등신불이라면 자진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당신 이 이야기 누군가에게 말할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싶네요. 솔직해서 좋네. 뭐 나도 전부 말할 건 아니긴 하지만 그건 말이에요. 억지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시에 지금으로 말한다면 말도 안 된 사이비 종교가 있어서요. 교단 이름은 묻지 말고 지금도 몰래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돼서. 들으면 누구라도 그 교단 하게 되는 건가요? 몰라요 몰라. 극비 중에 극비야. 진짜 사이비교니까. 그렇습니까? 미안. 또 갑자기 컴퓨터 전원이 나가서 늦어졌어. 이 교주가 황당한 놈이었어요. 주술만 쓰는 거야.
주술이요?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행해서는 안 될 일인 거지. 그전에는 밀교인 신곤 다치가와류가 사견이 주술견이 하며 두들겨 맞았었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어떤... 그게 당시의 자료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이름도 가명인데다가 애당초 수면으로 떠오른 놈도 아니고 지금 교단이 존속되고 있다고 해도 현재 교주하고는 전혀 연결점이 없는 것도 같고 말이지. 이름은 말해줘도 되겠네. 모노노베 텐고쿠. 이게 그 당시 교주의 이름이야. 모노노베 텐고쿠? 가명이겠죠? 그렇지, 가명이지. 그리고 이 텐고쿠가 그 서커스에 갔을 때 기용아 몇 명을 거금을 들여 샀던 거야. 그 샴쌍둥이? 그것도 포함해서. 그래서요? 당신 고독술이라는 거 알아? 벌레에게 한자로 독이라고 쓰고 벌레충을 세 개 합쳐놓은 특수한 한자이지만 항아리에 독충 몇 마리를 넣어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벌레를 사용하는 주술 말입니까? 난 예전에 만화에서 본 게 기억나서 말했어. 맞아. 어째서 알고 있는 건데? 대단하네. 아, 뭐 좀... 그래서요? 아, 그래서 텐고쿠는 그 고독술을 사람한테 쓴 거야. 사람을 밀실에 넣고서요? 말도 안 돼요. 기분 나쁜 얘기지만 나도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라 전부 믿을 생각은 없어. 그만할까? 죄송합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알겠어. 그래서 고독술을 그 기용화에게 시킨 거야. 교단본부가 어딘지는 몰라도 지하 밀실로 넣어서. 그래서 그 샴쌍둥이가 살아남은 거지. 갇혔던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상대의 고기를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면서까지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기간이라면 대충 상상이 가지 않아? 별로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 샴쌍둥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텐고쿠가 조작을 했던 것 같아. 다른 기용아들에게 칼인지 뭔지로 치명상을 입히고 가까스로 살만한 상태로 방치해 놓은 거지. 기용이라고는 하지만 아수라상 같은 배경이잖아. 그 성스러운 모습에 텐고쿠는 매료됐던 건 아니었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살아남은 것은 다행이었는데 텐고쿠에게 있어서는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바로 다른 방에 홀로 가둬놓고 굶겨 죽였어. 그리고 방부 처리를 하고 등신불로 만든 거지. 저번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료멘 스코나가 완성된 거야. 료멘 스쿠나라는 건 뭐죠? 료멘 스코나는 신화시대에 가까울 정도로 태초에 2개의 얼굴, 4개의 손을 가진 괴물이었대. 전설에서 따와 그 샴쌍둥이를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 료멘 스코나를 말이야, 텐고쿠는 교단에 으뜸되는 불상으로 삼았어. 저주의 불상으로서 말이지.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 죽인다. 잘못하면 더 많은 사람을 저주해서 죽일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저주의 불상을 만들었다고 적어도 텐고쿠는 믿었던 것 같아. 그 저주의 대상은요? 국가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일본 그 자체라고요? 그 텐고쿠란 놈 미친놈 아니에요? 미쳤던 걸 거야. 그래도 저주의 효력은 그뿐만이 아니야. 료멘 스쿠나의 뱃속에다 뭔가를 넣었대. 뭐를요? 고대인의 뼈야. 야마토 시대의 조정 등에게 멸망당한 마츠로와노 민족. 이를테면 조정에서 볼 때 반역자들인 거지. 역적 말이야. 그 고대인의 뼈를 갈아서
뱃속에 넣어서. 그런 걸 어디서 찾아서? 자네도 TV나 신문 같은 데서 본 적 있을 거야. 고대의 유적이나 묘가 발굴되었을 때 발굴 작업을 한 사람들 있잖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주변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다고 해. 그런 데서 주로 훔쳐온 것 같아. 고지고대로는 믿기 어려운 얘기네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다이쇼 시대에 주로 일어났던 재해는 이렇게나 많다니까. 1914년 다이쇼 3년 사쿠라지마의 화산 폭발 사상자 9,600명 1914년 다이쇼 3년 아키타 대지진 사망 94명 1914년 다이쇼 3년 호조 탄광 폭발 사망 687명 1916년 다이쇼 5년 하코다테 대화재 사건 1917년 다이쇼 6년 동일본 대홍수 사망 1300명 1917년 다이쇼 6년 키리노 탄광 폭발 사망 361명 1922년 다이쇼 11년 오야시라즈 산사태로 인한 열차 사고 사망자 130명 그리고 1923년 다이쇼 12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 행방불명 14만 2,800명. 그게 무슨 관계죠? 모든 게 료멘 스쿠나가 이동했던 지역이라고 해. 그럴 수가. 교단 지부라는 게 그렇게 각지에 있었던 건가요? 우연 아닐까요? 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봐. 그런데 다이쇼 시대의 최악이며 최대의 재난이 관동 대지진이잖아. 그날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텐고쿠가 죽었어. 죽었다고요? 자살이라고 들었지만 순수 일본인이 아닌 혼혈이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일본도로 목을 베서, 그것도 료멘 스군 앞에서 말이야. 그리고 피로 쓴 유서가 있었어.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일본은 멸망해야 한다. 그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겁니까? 우연이겠죠. 우연일 거야. 그때 료멘 스쿠나랑 텐고쿠는 어디 있었어요? 진원지에 가까운 사가미 연안 근처라더군. 그럼 그 뒤에 어떤 경위로 료멘 스쿠나는 이와테의 그 절에 있게 된 거죠? 그것만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어. 그때 주지 스님에게서 어째서 교토의 절로 옮기지 않았냐고 혼인하셨잖아요. 그건... 아, 그랬지.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지만 말이야.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승려가 될 예정이었어. 그때 나의 태만이라고 해야 할까, 착오라고 해야 할까. 그 뒤로 그 절도 계속 방치되어 왔고,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렇습니까? 지금 료멘 스쿠나는 어디 있나요? 그건 모르겠다고 해야 하나? 최근 며칠을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돼. 그걸 가지고 돌아간 뒤로 이상하게 차로 미행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요? 그런데 전부 이야기는 못 해준다고 하시면서도 어째서 여기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건가요? 아버지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 가엾게도 자네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럼 이쯤에서 이젠 전화하지 말아줘. 네, 감사합니다. 이상이 전화로 이야기한 요약본이야. 분명히 말하지만 전부는 믿지 않아.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오늘은 그만 물러갑니다. 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